지금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유명 인사의 부고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실상을 축소한 것이라며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심화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지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5만 명대라서 조금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가 워낙 변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줄었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 전 대비 한 4, 5천 명이 감소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에 초중고 대학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집단 발생이라든지 검사가 줄어들어서 약간 감소 추세로 보이는 것이고 이제 아직은 겨울 한가운데 있고 이제 독감과 트윈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이제 입국자를 통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다시 증가를 일으킬 수가 있다. 특히나 1월 21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설 연휴 전국적 인구 이동과 해외 여행 가기 때문에 이때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래는 입국하고 나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였는데 어제부터 이제 입국 전에도 검사를 하는 게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성률이 10%대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단기 비자 제한하고 이제 입국 시에 이제 PCR이나 신속항 검사 음성 제출이 어제부터 의무화가 되면서 실제 입국 예정자 중에 일부는 또 들어오지도 않았고 네네. 그래서 양성률이 감소가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급격한 중국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은 일단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국 전에 검사가 의무화가 돼서 입국 전에 검사를 받는데도 입국하고 나서 공항에서 확진되는 사례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입국 전 48시간에 이제 PCR 검사, 24시간은 신속항 검사 음성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잠복기가 걸려 있어서 바이러스 양이 증가된 상태에서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공항에서 PCR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일부는 이제 중국에서의 PCR이나 RAT 검사 결과가 민감도가 낮아져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단기 체류자 입국 시의 양성률이 여전히 1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터, 장례식장에는 굉장히 빼곡한 수의 시체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그제 사망자 1명이라고 했거든요. 확실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 내에서 이렇게 통계 조작 의혹이 나오는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중국이 이제 3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12월 7일 날 그동안 제로 코비드를 폐기하고 검사도 안 하고 격리도 안 하고 집계도 안 하기 때문에 특히 사망자는 기저질환 있는 경우는 사망자로 치지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사망자는 거의 95% 이상이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런 그 통계를 정확히 발표 안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더 엄격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좀 제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14억 명의 이제 대국에다가 이 불활성화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 백신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 대도시에서 지금 크게 유행하고 아마 춘제 지나면 농촌으로 가서 또 확산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다. 중국 정부가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모니터링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잘 안 한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이제 각국에 또 들어오면 또 유행이 돼서 그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검역이라든지 중국발 입국자들의 이제 제한을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이 1, 2위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또 가깝습니다. 네. 또 한류 영향이 있어서 많은 중국인들이 3년 동안 참다가 한국으로 여행을 또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의 백신 접종률은 또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입국 검역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초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대담을 진행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오미크론 합의 변이 XBB가 유행하고 있고 이렇게 중국처럼 지금 대규모 확산이 있었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 새로운 변이가 퍼져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요 며칠 전에 나온 거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대부분 BA5와 BF7이다. 근데 사실 BA5와 우리 BF7 우리나라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등극하고 있는 XBB도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엊그제 질병청 발표로는 BA2의 하위 변이인 BN1이 33%로 지금 우세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3의 XBB나 BF7 말고라도 제3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로서는 지금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일상으로 가려고 심지어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도 논의하는 와중에 이런 새로운 변이 유입은 일상으로 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변이 XBB가 아직 우세종은 아니지만 국내 상륙은 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 부분이 있어서 전파력도 조금 위험하지만 인터넷에서 루머처럼 떠도는 게 독성이 5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XBB는 BA2의 2.75 켄타우로스와 관련된 BA2의 하위변인데 작년 8월에 인도에서 시작이 돼서 이미 작년 10월, 11월에 이제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제 상륙해서 특히 북동부, 뉴욕, 뉴저지는 75%에 달할 정도로 우세종이 됐는데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전염력 빠르다, 또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 후에 면역도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뭐 독성이 올라갔다는 증거는 없다. 지금 네. 뭐 루머가 많이 돌아서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 뭐 병독성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단지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기존에 지금 동절기 이가 백신 BA5 이가 백신 이런 걸 맞으면 BA5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특히 고령자에서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BA5 이가 백신 접종을 고령자라든지 일반인 중에서도 접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가 백신은 어느 정도 유효하고 그렇게 독성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로 네.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이 이틀 후에 홍콩 접경 지역과 왕래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중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홍콩을 통해서 혹은 이제 동남아로까지 퍼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3년 전에 이제 우한에서 계질 폐렴으로 시작된 이제 코로나 그때 상황도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때도 결국 태국이나 홍콩을 우회해서 국내에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또 홍콩 마카오까지 확대해서 이제 음성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강화하고 있는데 태국이나 동남아는 뭐 그 관광 산업 때문에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동남아를 통해서 또 국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설 연휴 때 동남아 또 여행 가서 거기서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그 강화는 검역 강화는 100% 유입을 막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크게 많은 환자들이 들어온 걸 일단 좀 줄여보자. 그리고 새로운 변이를 우리가 중국이 정식하게 모니터해서 발표를 하질 않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분들로부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를 이제 감시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름도 너무 많고 뭐 BA, BN, XBB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생겼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새 변이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느슨해진 거 아니냐, 감시 체계가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게 4년째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고 그 감시도 느슨해진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희망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엔데믹이 되길 원하지만은 새로운 변이가 없다면 아마 빨리 이제 종식되고 엔데믹으로 갈 수 있지만 변이가 나오면 또 한 번 유행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릴레이 유행이 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2021년 11월 말에 남아공에서 시작돼서 지금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오미크론의 자식, 손자 때에 여러 가지 세후 변이들이 왕래가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얘기한 이제 BQ.1이라든지 또 XBB, 또 BF.7,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는 BN.1 이런 것들이 이제 교대로 릴레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전염력은 빠르지만 치명률은 낮고 지금 백신 또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와 같은 새로운 베리언트 컨선, 우려 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미크론 다음 나온 다음 파이 변이가 되겠죠. 아직은 없지만은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출현하는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파이 변이가 나오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하위 변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개체, 뭐 그렇죠.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이번에 파이 변이까지 그렇죠. 나오게 그런 된다면. 그런 급의 높은 급의 좀 태풍으로 하면 특이급이 되겠고 네네. 지금은 뭐 중소형 태풍이 오고 가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감당 가능하고 현재 이가 백신으로도 위중증 사망을 낮출 수 있는데 아주 새로운 변이가 크게 된 베리언트 오브 컨선, 소위 VOC라는 거죠. 알파, 베타, 뭐 감마, 오미크론급의 그런 초특급의 어떤 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막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바이러스의 특성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치명률이 낮아지고 전파력이 강해질수록 이게 어느 정도 소멸로 접어드는 단계인지 아니면 갑자기 말씀해주신 파이 변이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도 좀 높은 편이니까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14억 인구라는 아주 큰 인구고 제로 코비드에서 180도로 완전히 푸른 상황이고 깜깜이 어떤 통계도 없고 또 백신 접종률도 우리가 맞는 mRNA 백신처럼 효과가 높은 백신이 아니라 사백신이다 보니까 낮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또 베리언트 컨선이 나올 우려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변이를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은 60세 이상 등의 어떤 고위험군의 접종률 굉장히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10월 초부터 이가 동절기 백신 할 때 우리가 거리두기를 과거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는 걸 원하는 국민도 없고 네네. 아마 정부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중증 사망자를 줄이는 표적 방역, 과학 방역을 내세웠으면 이가 동절기 백신 접종 캠페인을 빠르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11월에 20%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에서 질병청장도 바뀌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엉뚱하게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한 달 동안 이제 논란을 하면서 백신 접종 캠페인이 지지부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백신 기피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고령자에서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률이 31%밖에 안 돼서 뭐 정부가 공언한 50%에는 지금 뭐 도달도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가 뭐 500~600명대 또 하루에 사망자가 60여 명 전후로 계속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백신 접종률을 좀 빨리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올리려면은 당장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원보이스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이제 국민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네. 자꾸 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사실 이번 겨울에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꾸 접종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죠.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 1월 2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어르신 찾아뵙고 또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번 설 효도 선물은 고향에 계신 어르신이 이가 동절기 백신을 안 맞았으면 맞도록 하시고 찾아뵙는 젊은 어르신들 어른들도 본인이 안 맞았으면 맞고 가는 걸로. 왜냐하면 백신을 안 맞으면 걸려가지고 어르신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려서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도 선물로 본인도 맞고 어르신한테 접종을 해드리고 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백신 접종하고 해외여행을 출발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 설 연휴 전에 코로나19 동절기 이가 백신 접종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설 효도 선물처럼 이렇게 네. 좀 백신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제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